안녕하세요. 오늘은 제 모습이 보이도록 영상을 한번 촬영해 보겠습니다. 설명하는 내용과 제 모습이 같이 병행이 돼서 나오게 되다 보니까 시선이 분산되고 학습 효과는 좀 더 떨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좀 모습은 나오지 않고 여지껏 설명하고 노트 내용만 지금 책의 내용만 보이도록 계속 영상을 찍고 있는데, 오늘은 좀 기분 전환을 시켜볼 겸 해서 제 모습이 나오도록 한번 찍어보고 있습니다. 많이 어색하네요. 오늘은 캔틸레버보를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캔틸레버보는 한쪽이 고정되어 있고 다른 한쪽은 자유단으로 구성되어 있는 구조물입니다. 쉽게 생각하면 우리 그 다이빙하는 다이빙대 같은 경우도 전부 다 캔틸레버 구조물이죠. 그래서 잠깐만요. 화면 녹화 좀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다이빙 때 같은 경우도 전부 다 구조물을 이상화 시켜보면 이런 형상이 되겠죠. 그래서 지금 제가 화면에는 보이지 않지만 아이패드를 이용을 해서 설명을 좀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편집을 따로 하게 될 건데요. 아무튼 여러분들이 역학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구조물 형태를 캔틸레버라고 합니다. 캔틸레버 구조물은 흔히 우리가 어디에서도 볼 수 있냐면 아파트 발코니, 또 캔틸레버 구조물이고요. 접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죠. 교량 같으면 난간 부분, 교량이 이렇게 교량을 단면도를 그려보면 이 교각이고요. 걷어. 이 부분도 캔틸레버 형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얘를 모델링을 할 때는 이렇게 나눠서 이와 같이 모델링을 하는 것이죠. 캔틸레버 구조물은 지지점이 한 군데밖에 없기 때문에 반력을 구하는 것은 오히려 간단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고정 지점이기 때문에 반력 성분이 세 가지이죠. 문제를 보게 되면 지금 여기에 제가 설명하고 있는 최근의 영상 3개, 4개 정도는 책의 내용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은 그런 내용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책에 나와 있는 내용보다 더 기본적인 내용을 설명을 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최근 영상들은 책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지지점이 한 군데이기 때문에 반력은 3개가 된다. 고정 지점에는 반력 성분이 모멘트 반력, 흰 모멘트 반력, 그 다음에 연직 반력, 수평 반력 3가지가 존재하죠. 수평 반력은 평형 방정식을 적용시켜보면 수평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이 없기 때문에 수평 방향의 반력 HA는 당연히 0이 되겠죠. 평형 방정식을 적용시켜봐도 수평 방향으로 작용하고 있는 힘들은 아무것도 없다. 그래서 지지할 반력도 없는 것이죠. 외력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 첫 번째 반력을 구할 때 VA 반력은 얼마가 될 것이죠? VA 반력은 연직 방향, 그러니까 중력 방향으로 작용하는 모든 힘들을 다 더했을 때 힘의 합이 0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위에서 누르는 외력으로 작용하는 힘들은 3kN/m. 단위를 한번 잘 보세요. 분포화 중입니다. 1m. 1m일 때 이 1m, 이걸 예를 들어서 단위 미터라고 보면 1m일 때 분포되어 있는 하중들을 다 더하면 3kN이 된다는 뜻이죠. 3kN. 그래서 1m일 때 우리가 3kN/m라고 쓰면 이 미터 앞에는 1이 생략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1m일 때 3kN의 힘이 작용한다 라는 것이고요. 이 지간의 길이를 5m라고 보게 되면, 캔틸레버의 팔 길이를 5m라고 보게 되면
위에서 누르는 외력으로 작용하는 연직 방향의 힘들은 3kN 곱하기 5m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3 곱하기 5는 15kN이 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자세히 설명을 해보면 보세요. 우리가 3kN per m라고 쓰는데 얘를 정확하게 표현해보면 3kN 1m 이렇게 쓸 수 있는 것이죠. 화면 한번 보십시오. 1m일 때 3kN이 되라는 뜻이죠. 그러면 길이는 5m입니다. 5m 곱하기 5m. 우리 흔히 5m라고 쓰면 얘는 1분의 5m를 의미하는 것이죠. 우리가 뭐 숫자 3이다, 숫자 5다, 숫자 10이다라고 하는 것을 분수의 형태로 표현을 해보면 3m다. 그 말은 1분의 3m라는 뜻이죠. 1분의 3m. 그래서 미터와 미터는 없어지고 계산해보면 15 단위 킬로뉴턴은 살아있어서 킬로뉴턴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발력은 얼마가 된다는 얘기인가요? 위에서 누르는 힘이 15kN이기 때문에 발력 성분도 당연히 15kN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VA는 다시 한번 정확하게 써보면 서메이션 V 이퀄 제로 올라가는 힘을 플러스라고 하겠다. 최초에 가정한 VA는 올라가는 힘 방향의 힘으로 가정을 했기 때문에 플러스가 되는 것이고 분포하중을 아래쪽으로 누르고 있기 때문에 마이너스. 그래서 3 곱하기 5는 제로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VA는 15kN이 됩니다. VA 값이 플러스로 나왔다라는 얘기는 누차 설명을 하고 있지만 최초에 가정한 그 발력의 방향이 옳게 설정되어 있었다, 옳게 가정되어 있었다라는 뜻이다. 그래서 최초의 가정을 상향의 발력으로 가정을 했기 때문에 얻어진 값이 플러스로 나왔다는 얘기는 상향의 방향으로 가정하는 그 방향 값이 맞았다, 옳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 남은 발력 모멘트는 얼마가 되는 것이죠? 이 전체 구조물에서 회전시키려고 하는 힘의 크기를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회전시키려고 하는 힘의 크기는 분포하중이 발생시키는 회전력의 크기, 모멘트의 크기는 계산하는 것이 감이 잘 안 오죠. 근데 이 분포하중을 집중하중으로 등가의 집중하중 형태로 바꿔보면 15kN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5m의 캔틸레버 보유의 분포하중이 제하되어 있는데 얘를 다 합하면 다 이렇게 모아서 합해보면 15kN이 작용하는 것과 같다. 15kN이 어디에 작용하는 것과 같냐? 분포하중 센터에 작용하는 것과 같다. 정확하게 말하면 도심이 되겠죠. 근데 사각형 단면은 도심이 센터니까. 그래서 센터에 작용하는 것과 같다. 그렇게 보면 얘는 이런 모양이 되는 것이죠. 이렇게 거리는 2.5m가 되겠네요. 2.5m. 그러면 외력이 발생시키는 모멘트의 크기는 얼마가 되는 것이죠? 15 곱하기 2.5 하면 37.5kNm/m를 발생시키네요. 어느 방향으로 발생시키고 있는 건가요? 시계 방향으로. 이 구조물에 작용하고 있는 하중이 A점, 고정지점을 중심으로 해서 회전시키려고 하는 모멘트의 크기는 15kN 곱하기 2.5m, 그래서 37.5kNm/m만큼을 회전시키려고 하고 있다. 이 구조물이 평형을 이루려면 어디에선가는 반대 방향의 모멘트가 있어야 되겠죠. 반대 방향의 모멘트가 있다라는 얘기는 어디에 있다라는 얘기냐면 발력 모멘트죠. 전체 구조물이기 때문에. 부분 구조물을 볼 때는 단면의 내력, 단면 안에 들어있는 내력 모멘트를 찾아야 되는 것이고 전체 구조물을 놓고 볼 때는 발력 모멘트의 값을 찾아야 되겠죠. 그래서 발력 모멘트 값은 얼마가 되는 거냐면 15 곱하기 2.5 미터만큼의 값과 같아야 되겠죠. 그래서 결국은
37.5kNm/m만큼의 반려 모멘트가 생기게 되겠죠. 그래서 MA는 37.5kNm. 방향은 어떻게? 반시계 방향으로 적용하게 되겠죠. 이 모멘트 반력을 구하는 것도 정확하게 써보면 이렇게 되는 것이죠. 서메이션 MA 이퀄 제로, 시계 방향을 플러스라고 하겠다. 그러면 모멘트 반력값은 지점에 들어있는 모멘트 반력값은 반시계 방향으로 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마이너스 MA로 쓸 수 있겠고, 그 다음에 분포 과정을 발생시키는 모멘트는 괄호로 묶어서 모멘트 크기를 정리를 해보면 3 곱하기 5, 얘는 힘이죠. 힘. 그 다음에 거리가 얼마냐면 2.5m 이렇게 되겠죠. 이 값이 플러스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두 개를 합해주면 0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MA는 값이 플러스 37.5kNm/m가 나오는 것이죠. MA가 여러 번 반복 설명하지만 플러스로 얻어졌다 라는 얘기는 최초에 가정했던 반시계 방향이 맞는 방향이다 라는 뜻이다. 이렇게 해서 이제 반력은 구했죠. 반력을 구했으면 SFD와 BMD를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우리가 눈치챌 수 있죠. 하중값이 상수의 함수, 수평인 형태의 함수가 값이기 때문에 전단역도는 경사진 1차 직선의 형태를 띠게 될 것이고, BMD는 2차 곡선 형태를 띠게 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예측해 볼 수 있겠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전단역도를 그릴 때 일반적으로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그려간다. 하지만 캔틸레버는 자유단에서 고정단 쪽으로 그려가는 것도 문제가 없다. 반력을 구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반력을 구했으니까 SFD, BMD를 한번 보겠습니다. SFD를 고정단에서부터 그리지 말고 자유단에서부터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B점의 SFD는 0이 되겠죠. SB는 0. B점에서 모멘트 값은 전단력 값은 0이다. B점에서부터 1m만큼 떨어진 곳에서 전단력 값은 얼마이죠? 1m. 우리가 X가 1m만큼 떨어진 곳에서 전단력을 구해라 라는 얘기는 고정단이고 자유단인데 분포화중이 제하되어 있다. 고르게 분포되어 있다. 여기서부터 1m만큼 떨어진 곳은 단면 안에 들어있는 전단력 내력이 얼마냐를 물어보는 것이죠. 단면 안에 들어있는. 그러려면 1m만큼을 받기 때문에 1m를 받기 때문에 1m만큼의 위에서 누르는 무게만큼 전단력이 단면 안에서 받쳐줘야 되는 것이죠. 그렇겠죠? 전단력 방향으로 누르는 힘만큼, 작용하는 힘만큼 단면 안에 들어있어야 된다. 그 들어있는 양이 얼마가 되어야 하느냐 라는 겁니다. 그 부분은 이렇게 볼 수 있겠죠. 1m만큼을 잘랐습니다. (3kN/m) 잘려진 면이 왼쪽이기 때문에 전단력 값이 이렇게 들어있겠죠. 이게 얼마냐라는 거죠. 요게 얘의 크기는 뭐과 같아야 되죠? 단면 안에 들어있는 이 녀석의 크기는 하중값과 같아야 되겠죠. 3kNm/m가 1m 구간에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네 교수님, 거기 끝나고 들어가시는 줄 알았는데 다시 학교로 오셨군요. 수업 시간에 지금 주임을 교수님 들어오셨습니다. 인사 한번 하세요. 편집하실 네, 거죠? 네. 넣을 거예요, 근데. 네.
주진글 교수님이 수업 영상 촬영하고 있는 동안에 잠깐 들어오셔가지고 얘기를 하다가 잠깐 멈췄습니다. 네, 계속해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촬영. 1m만큼 떨어진 곳에서 단면 안에 들어있는 전단력 값은 그 1m만큼 떨어진 동안에 작용하는 하중의 크기와 같아야 된다. 전단력 방향의 하중의 크기와 같아야 된다. 그래서 1m만큼 떨어진 곳의 전단력 값은 3kN이 되겠다. 만약에 2m만큼 떨어진 곳이라면 2m만큼 떨어진 곳이라면 SX가 2m일 때는 6kN이 되겠죠. 왜냐하면 1m일 때 3kN의 하중이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게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를 한번 다시 생각을 해볼까요?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는 전단력이 왼쪽이 올라가는지 내려가는지 오른쪽이 올라가는지 내려가는지를 보면 됩니다. 그래서 캔틸리버가 있을 때 잘려진 면이 지금 여기가 잘려진 면이죠. 여기가 B점이고 2m만큼 떨어져 있는 곳이고요. 이 안에 잘려진 면이 왼쪽이기 때문에 이렇게 가정을 해야 되겠죠. SX는 2m일 때. 그러면 하중 값들은 누르는 값으로 아래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들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죠. 3kNm/m가 2m 구간에 걸쳐 작용한다. 그러면 6kN이 누르는 것이고, 아래 방향으로 작용하는 6kN이 있기 때문에 얘를 반영해서 평형을 이루려면 단면 안에 들어있어야 되는 전단력은 당연히 6kN이 되어야 되겠죠. 그런데 이 6kN의 방향이 올라가는 방향이죠. 올라가는 거, 내려가는 거 평형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왼쪽이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플러스 6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값을 써보면 D점에서는 전단력 값이 0이고 1m만큼 떨어진 곳에서는 3, 2m만큼 떨어진 곳에서 6, 점차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9, 그 다음에 4m만큼 왔을 때 12, 5m 왔을 때 15 이렇게 되겠네요. 1차로 이렇게 연결이 되겠네. 올라가는 것이고요. 왼쪽이 올라가고 있고 나머지 방향에서는 내려가고 있는 형상인 거죠. 지금 이게 왼쪽이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전체가 플러스 전단력이 되는 것입니다. 전단 변형의 관점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 단면이 최초에 있었다가 플러스 왼쪽이 올라가고 오른쪽이 내려가는 이런 모양으로 변형이 된다는 얘기죠. 전단 변형이 당연히 그러겠죠. 왼쪽이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누르면 왼쪽이 올라가는 형태의 사다리꼴 모양으로 평행사변형 모양으로 찌그러지는 것이죠. 그래서 전체가 플러스 전단력이다. 이 전체적인 SFD의 기울기 값은 얼마가 되는 거냐면 AB 구간의 전단력도의 기울기 값은 하중값을 봐야 되겠죠. 하중의 강도값. 하중의 강도가 3kN이니까 3이라는 얘기죠. 기울기는 3. 그런데 마이너스 3이 되겠죠. 기울기의 관점에서 보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기울기가 변해가는 걸 봐야 되는데 15였던 값이 0으로 줄어들었기 때문에 감소하는 기울기인 것이죠. 예, 여러분들이 혼동할 수는 있는데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게 이렇게 지금 기울기가 주어져 있으면 아래쪽에서 위쪽으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상승 기울기라고 생각할 수 있으나 값을 한번 보겠습니다. 값을 보면 15에서 플러스 15에서 0의 값으로 변해가고 있기 때문에 값이 줄어들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마이너스 기울기가 되는 겁니다. 마이너스 3이라는 기울기가 되는 것이죠. 이렇게 그려보면 이해가 쉬울 수 있겠네요.
왼쪽에서부터 그림을 그려가게 되면 이렇게 되겠죠. 15만큼 올라갔다가 점점 값이 감소해 가가지고 0이 되겠죠. 이 그림을 뒤집어서 그림을 그리면 이런 모양이 되는 것이죠. 이러면 올라갔다가 값이 줄어드는 모양이 그대로 시각적으로 보이죠. 기울기가 마이너스 3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BMD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BMD 한번 그려볼게요. B점의 모멘트 값 얼마냐면 0이 되겠죠. B점을 절단해서 발생되는 모멘트를 찾아보면 거리가 없기 때문에 0이 되는 것이죠. B점을 한 조인트, 한 점을 절단을 하게 되면 힘 곱하기 거리가 있어야 되는데 힘은 있는데 거리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0이 됩니다. 그 다음에 MA는 모멘트 값이 얼마가 되는 거냐면 전 구간이니까 3 곱하기 반력값과 똑같은 것이죠. 반력값과 얼마였냐면 얼마였죠? 반력값이 3 곱하기 5 곱하기 2.5 37.5 37.5kN 점 미터. 플러스인가요? 마이너스인가요? 마이너스죠. 마이너스. 왜냐하면 캔틸레버 구조물을 위로 볼록하게 만드는 모멘트 값이기 때문에 값의 크기를 구한 이후에는 그 값이 볼을 어떻게 변형시키는가를 봐야 된다. 어제도 설명을 했었죠. 그래서 캔틸레버가 이렇게 있을 때 이렇게 모멘트가 작용하는 모양이 되는 것이죠. 이렇게 누르고 있으면 힘들이 이렇게 누르고 있으면 얘가 이렇게 휠 거니까 그렇게 되겠죠. 위로 볼록한 모양이 되는 것이죠. 위로 볼록한 모양. 위로 볼록한 모양의 한 부분이죠. 그래서 마이너스 휨 변형이다. 캔틸레버 보에서는 특별하게 중력 방향으로 하중이 작용하지 않는 한 마이너스 휨 모멘트죠. 단순보 구조물은 특별한 하중 조건이 작용하지 않고 중력 방향으로 하중이 작용하는 한 항상 아래로 볼록한 모멘트가 생기는 것이고, 캔틸레버는 하중이 작용하게 되면 위로 볼록한 모양의 휨 모멘트가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MA는 마이너스 37.5. 두 점을 한번 찍어 보겠습니다. 보의 길이만큼 길이를 그려주고 B점, A점, B점 모멘트 0, 여기는 37.5kN/m. A점과 B점을 연결하는 선은 어떻게 돼야 되나요? A점과 B점을 연결하는 선은 직선, 곡선, 곡선 어떤 것이죠? 1번, 2번, 3번. 1번은 아니겠죠. 왜냐하면 SFD가 1차 직선의 모양을 갖고 있기 때문에 기울기는 BMD는 2차 곡선이 돼야 되겠죠. 2번인가 3번인가가 어떻게 결정을 하죠? 기울기를 봐야 되겠죠. 기울기. B점에서 BMD의 기울기는 B점에서 휨 모멘트의 기울기는 얼마인 거죠? 뭘 봐야 돼요? SFD의 값을 봐야 되겠죠. B점에서 SFD의 값이 얼마죠? 0입니다. A점은 얼마죠? A점에서는 15죠. 그러면 기울기가 급했다가 B점에서는 0으로 돼야 되기 때문에 이런 모양이 돼야 되는 것이죠. 이런 모양이 BMD가. 그래서 결국은 BMD는 이런 모양으로 그려진다. 37.5
이렇게 0 마이너스 이렇게 되겠죠. 혹시 이해가 잘 안 되거나 궁금한 것이 있으면 언제든지 뭐 카카오톡으로 연락을 주든지 아니면 LMS 게시판이라든지 이런 것을 이용을 해서 자유롭게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